그죠? 일단 오늘 레벨 2 5개 보고요. 그 다음 미분계수 조금 나가는 말도 할 것 같아. 하고 시험이 이제 뭐 얼마 남진 않았죠. 그래서 진도는 충분히 무리 없이 끝날 것 같아서 걱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들 연습 좀 잘 해주시고, 숙제도 먼저 드리고 할게요. 지금 나눠드리는 숙제는요, 수특 이제 그 쌍둥이 문제들로 돼 있고 연속까지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풀 수 있다. 어려운 문제 중에 레벨 3 빼고는 다 갖고 있고 친구 상관으로 할만은 할 겁니다. 쌤, 저 가디건 좀 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준비됐어? 아니요. 4번 한번 볼게요. 몇 페이지요? 25페이지요. 레벨 2 첫 번째 페이지. 네. 자, 일단은 함수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조건이 뭐 여러 개 써져 있죠.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냥 다시 같이 쓰면서 좀 볼게요. 왜 비웃어? 뭐야? 자,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조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줬거든. x가 0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 0일 때 1때 이렇게 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원래 이런 식으로 하나만 줬었거든요. 그럼 x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극한값이고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 줬으니까 0일 때의 극한값, 1일 때의 극한값은 위에 거를 따라갈 거고요. 맞아요? 0일 때의 함수값, 1일 때의 함수값은 밑에 걸 따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연속이야. 오케이? 결국에 극한값 뭐라고? 그렇지, 2번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 정도 얘기겠죠.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요. 그냥 이거 이렇게 다시 볼까? 다시 보자. 그냥 이렇게 식을 한번 써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지 0일 때의 극한값 이 함수를 따라가기로 했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3이다라고 줬는데 얘는 왜 3이야? 0이라는 함수값이니까 대입하면 3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을 거야. 첫 번째로. 왜요? 어려워? 아니야, 요것만 이렇게 해놨을 때 우리 이 행동 맨날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 해보니까 애들이 좀 잘 못하는 건 보통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만 주면 얘를 그냥 어떤 숫자 B 이런 걸로 주거든요. 근데 얘는 함수처럼 주니까 꼭 대입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거 이번에 1로 간대요. 그럼 극한값은 얘 그대로 따라가겠지? 맞아요? 두 번째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D 플러스 3 되겠죠? 그래서 너가 D 플러스 3이야 이렇게 쓰는 것까지 문제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생각이 좀 핵심이라 다시 지워놓자. 작냐? 자, 얘를 보고 이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뭐 하시면 되냐면요. 대입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 0인데 수렴안에 너도 0이야. 물론 0 집어넣으면 C가 얼마야? 0이야. 이건 찾을 수 있을 땐 좀 냅두고요. 어쨌든 분자가 0이다. 똑같이 1인데 넣었더니 0이고 수렴안에 얘도 0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두 녀석의 공통 분자인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잖아. 맞아요? 얘가 x가 얼마랑 얼마일 때? 0과 1일 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0과 1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 그러면 얘를 가져다 정확히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x세제곱 더하기 이거 쓰지 말자.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플러스 c 이 친구가 0과 1일 때 뭘 갖는다? 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두 근이 누구누구? 0과 1이야. 나머지 하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파라고 그냥 둘게요.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다은아 많이 졸리니? 너네 오늘 정법 수행 봐서 그래? 정법 듣는 사람 누구누구야? 셋 다 듣지만 저는 그냥 공부를 그래 그럴 수 있지. 요 친구가 0, 1 알파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상 누구만 찾으면 알파만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너를 다시 뭐 해야 돼요? 이제 분자를 싹 걷어내고 얘를 대입하면 되죠. 다시
분자를 딱 걷어내고 얘를 대입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첫 번째 있던 이 식이요. 리미트 살려놓고 보면 분모는 그대로고 분자가 얘로 바뀌어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 약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남는 게 누구야? x-알파 이렇게 남겠네? 맞아요? x-알파가 남고 그 친구가 3이란 거죠. 오케이? 다시 두 번째 있는 식도 뭐 같은 맥락이긴 할 건데 일단 여기서 계산 좀 합시다. 그러면 약분을 하고 0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3이니까 알파가 마삼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여기 있는 이 3차식을 가져다가 x 마일 x 플러스 3까지도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위에 있던 분자가 결정된 순간 fx를 깔끔하게 뭐라고 써도 돼? 어차피 여기 있던 요 친구가 결국이 누구야? x 마일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잖아. 약분 되면 누가 남아?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 남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자가 누구다? x 플러스 3.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f1과 f2의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fx를 찾아오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게. f1이라는 친구를 찾고 싶은데 1이라는 친구가 어차피 연속함수잖아, 그렇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극한으로 가도 문제가 없겠죠? 그럼 극한으로 볼 거고 약분을 전부 하시고 x 플러스 3인데 1 대입하면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두 번째로 fx를 가지고 x가 2를 집어넣을 거면 어디 넣어야 돼? 위에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돼? 아래. x가 2일 때 위에. 위에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위에다가 집어넣을 거고 결국에 위에다 집어넣겠다는 건 x 플러스 3에다가 2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약분하고 나면 남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5가 나와서 최종결론 2개 더하면 9 이렇게 해서 끝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한데 지금 솔직히 하는 게 많이 어렵나요? 그러진 않죠? 맞아요? 어려워? 그래? 조금 연습해놔야 돼? 어떤 부분을요? 일단 이 표현법 보시고 쓰는 건 나는 실제 시험이면 안 쓰긴 할 거거든? 어차피 그냥 얘 보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을 뭐 쓰든 알아서 하시고 결론적으로 0과 1을 그대로 가지니까 좀 더 편하게 설정 찾기 오케이? 다시 집어넣어서 그게 3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기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0이랑 1일 때 여기 0 뭐라고 다시 0이랑 1일 때 그들 갔는데 근데 여기에 0만 여기? 0으로 갈 때? 0, 0, 0, 0, 0 집어넣는데 얘 때문에 x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 부분을 약분해서 문제는 해결됐고요. 사실 뭐 이제 마일분의 마일로 가는데도 어차피 약분은 똑같은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는 앞장 몇 번이지? 아니야 이거 앞장이 안 나와. 뒷장이에요. 뒷장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쉽다고 했냐면 뭐라 해야 될까? 레벨 2랑 레벨 1이랑 난 개인적으로 딱히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좀 애매해. 그럼 식이 좀 더 많은 식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 뭐. 근데 이 정도로 레벨 2면 나쁘지 않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쉬워서 의심이 태연 쌤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건 있을 거야. 어차피 마지막 장 쪽에는 그냥 이거를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 예상이 되는 문제가 있고 허를 찌르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는 나올 만해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건 내가 고민해본 적 없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부교재 공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예상되는 문제는 공부를 해서 맞춰놓자 이거잖아. 근데 이제 지난번에 내가 너네 중간고사 첫 번째 거 봤을 때 느낀 건데 너네 학교는 어차피 레벨 3가 들어갈 의미가 없는 얘기야. 경화여고 기준으로 이제 예상되는 친구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일단 본인들이 다 못 맞췄어. 거기다 추가적으로 옛날에 중간고사 17번인가? 10몇 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거 풀기 힘들겠는데 싶은 문제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쌤이 좀 이렇게 애매하게 내고 싶으면 불연속을 가지고 문제 물어보는 것들을 좀 건들 수도 있긴 해. 무슨 말이냐면 연속이나 연속 불연속은 자주 보거든? 근데 불연속은 직접 체크해야 되니까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고 지금 여기 있는 5번, 6번 거의 뭐 비슷한 얘기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아이디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다 지워버릴까 이 페이지? 다 지워야겠다. 지금 문제가 이런 식이거든? 나는 생각을 이렇게 했거든?
F라는 친구가 있는데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야. 연속이 아니야? 몰라. 그렇지? 근데 자기 자신을 제곱했을 때 뭐가 되면 좋겠대? 연속이 되면 좋겠대.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F가 애초에 연속이라면 연속 곱하기 연속인 거니까 연속이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F가 애초에 불연속이라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으로 해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얘를 실제로 풀 때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 거거든요. 어떻게? 첫 번째로 F라는 친구가 누구라면? 연속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두 번째로 F라는 친구가 누구라면? 불연속이라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는 게 특이하거나 떠올리지 못할 생각이진 않죠. 맞아요?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건 연속끼리 제곱하는 거 불연속끼리 제곱할 거 아니야? 나눠본 거야. 그럼 F가 연속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좌극한과 밑에서 나오는 우극한 함수값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좌극한이 얼마니? 1 플러스 A다. 그치? 우극한이 얼마야? 4죠. 얘네가 서로 같아야 돼. 너를 만족하는 A는 얼마다? 3이다. 뭐 이렇게 대답이 되겠죠? 이 친구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불연속끼리 볼 때가 항상 문제거든요. 내가 연속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쓰지. 궁금한 지점을 먼저 쓰고 좌우함을 쓴 다음에 이 좌우함을 봐야 되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잖아. 맞아요? 여기 다시 표현할 테니까 그걸 좀 보세요.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결국에 x가 1일 때 연속이면 좋겠다 했으니까 1일 때 좌우함을 봐야 되겠죠. 맞아요? 1일 때 좌우함 볼 건데 f를 기준으로 확인을 먼저 할게요. f 기준으로 좌극한 얼마예요? 1 플러스 a야. 그쵸? 우극한 얼마야? 4야. 함수값 얼마야? 4야. 근데 우리는 f에 대해 뭐 해줘라? 제곱해줘라 그랬지. 그럼 f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나온 이 결론을 제곱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이 결론을 제곱해서 16, 이 결론을 제곱해서 16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내용 자체가 누군 거야? 1 플러스 a 전체의 제곱이 누구랑 똑같다? 16이랑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 전개할게. a 전개도 하지 말자. 생각해봐 그냥. 그럼 얘가 얼마면 돼요? 풀마 4면 되겠지. 이거 플러스 4면은 a는 3일 거고 마이너스 4면은 a는 마이너스 5겠죠. 그럼 여기서 가능한 a가 몇 개 나와? 2개 나와. 3과 5,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 물론 얘는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3을 제외해야 되겠죠. 3이면 연속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저 식을 만족시키는 a는 누구랑 누구야? 3이랑 마이너스 5야. 두 개 합쳐서 마이너스 2 정답 이러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풀이가 사고적으로 풀면 이럴 수도 있어. 나는 얘를 어느 순간에 생짜로 풀어도 무조건 이렇게 나눠서 풀 거거든. 연속이라면 불연속이라면 나눠서 풀 거거든. 근데 다 풀어보고 나니까 어때?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케이스 나눌 필요도 없이 뭐 하면 돼 그냥? 너에 대해서 좌우함 이거 쓰고 이거 쓴 다음에 여기서 가능한 A 2개 이렇게 끝내도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 나누고 연속일 때까지 구할 필요는 없긴 할 텐데 여기서 이 케이스를 나눠서 내가 왜 풀었는지 그냥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저기 fx가 불연속이긴 해야 되는데 저기 좌극한이랑 함수값을 왜 갖다 둔 거예요? 아 x 제곱이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 같아야지 연속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불연속에서 구한 a 값이 무조건 연속에서 나와요?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이 내용만 보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 원래 모든 문제는 얘가 1에서 연속이면 좋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진짜 1에서 연속이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만 풀어도 돼. 이게 사실은 핵심. 이거는 못하면 안 되거든. 이걸 못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냥 그 정도 상황이에요. 매 문제마다 저렇게 써서 푸는 건 좀 귀찮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비교적 빨리 보기 위해 우리가 항상 연속에 대해서는 그냥 좌랑 우가 같아 이렇게만 해버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만약에 연속만 물어보면 이렇게 바로 하면 되는 거를 연속 물어봤는데 거기다가 이걸 다 쓰고 있으면 시간 낭비거든? 근데 얘는 연속일 수도 불연속일 수도 있으니까 얘를 결국에 해야만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
근데 이제 너네가 그게 판단이 되면 이것만 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윤치 뭐라고? 해결했어요. 대단하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뭐가 애매해? 근데 불연속만 구해야 되면 연속도 구해야 돼요. 저기서 째껴야 되니까. 그렇지. 근데 불연속만 걸고 이렇게 하면 돼. 사실 얘만 한 다음에 불연속이라 했으니까 얘네들이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A 3이잖아. 그냥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A가 그러니까 3이 안 된다. 3이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3이면 연속이고 3이 아니면 불연속인 거잖아. 그럼 3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그렇지. 불연속이라고 치고 봤으니까. 맞아? 아,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F는 1에서 불연속인데 F제곱은 연속이면 좋겠어요, 이랬어. 그러면 F는 불연속인데 F제곱은 연속이어야 돼. 가능한 거 마5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 빨간색 행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안 나누면 A가 3이라는 걸 모를 것 같은데. 그럼 나누세요. 오케이? 왜 이렇게 짧은 자, 6번 한번 봅시다. 두 함수 fg에 대해서 f 더하기 g의 실수 전체집합에서 연속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내가 이거 어제 원래 내가 맨날 풀던 대로 풀다가 애들한테 몰매를 맞고 그냥 다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걸 좀 언급을 하고 할게. 잘 들어봐. 나는요 무슨 짓을 해도 지금 저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난 이렇게 생각하려 했단 말이야. 지금 F는요 연속이나 불연속이 생기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1에서 생기지. G는 2에서 생기지. 맞아? 근데 우리는 걔네들을 뭐 해서? 더해서 연속이면 좋겠다 했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였거든. X가 1일 때가 궁금해. 오케이? 1일 때 누가? 좌우함이 궁금해. 원래 이렇게 풀 거야. 오케이? 그 다음 1일 때 F도 있고 G도 있고 두 개 합친 F 플러스 G를 찾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 찾아서 너네 결과가 세 개가 뭐 하나? 똑같다.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X가 누구일 때? 2일 때 좌우함도 궁금해. 이렇게 그냥 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기서 두고 F랑 G랑 F 플러스 G가 뭐 한다? 똑같다. 이걸 쓰고 싶거든요 원래. 근데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어제 이런 얘기 너무 많은 거야. 아니 근데 쌤 뭘 굳이 이 1일 때는 F만 보면 되지 G는 왜 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칠판에다가 5개명 안 잡히게 쭉 얘기하고 그 방법대로 풀어볼게. 우리가 더하기를 할 때가 있고 빼기를 할 때가 있고 곱하기 할 때가 있고 나누기 할 때가 있지. 맞아요? 만약에 연속이랑 연속을 더하면 연속인 거 100%야. 그치? 이 친구는 확정이에요. 맞죠? 연속끼리 빼는 것도 이 친구도 100%야. 곱하는 것도 100%야. 오케이? 이 친구도 95%라고 볼게요. 왜요? 분모가 0이 아니라면 100%가 되겠지? 맞아요? 이걸 이미 다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하던 내용이 이런 거잖아. 연속과 불연속을 곱했을 때 누가 나오는지를 배웠었죠? 맞아요? 이거는 어떤 식이에요? 연속, 불연속 곱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불연속이야, 기본은. 오케이? 그렇지만 간혹가다 특이하게 연속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언제 연속이 나와요? 0. 그렇지. 너가 0일 때 연속이 나와요. 아니면 불연속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얘가 특이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되게 자주 본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연속과 불연속을 더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될까? 상황마다 다를까 이것처럼? 아니요. 이 친구는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불연속이야. 불연속 100%야. 왜요? 왜요? 그냥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 만약에 이런 식의 연속 함수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띵 끊어져서 있는 이런 불연속 함수가 있었다 칠게. 오케이? 그러면 너가 F라 치고 너가 G라고 칩시다. 그래. 뭐 티복신이 없나? 자, 여기 X축이 딱 하나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F에서 G를 가져다 더하거나 뺀다 치자. 빼기로 볼게요. 그냥 그게 그거니까. F에서 G를 빼면 얘네들의 거리 차이가 함수값이죠. 맞아요? 잘 몰라? 아니 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면 아니 뭔 소리야. 3에서 2 뺀 게 함수값이잖아. 2요? 아, 맞아. 여기가 예를 들어 A야? 응? 그럼 FA에서 FG를 빼면 얼마야? 2? 2잖아. 네. 이게 함수값이잖아 지금. 맞아? 요 거리가 세 번 뺀 함수가 되겠지. 맞아요? 봐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거리가 연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거리가 연속적으로 늘어나겠지. 거기다가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생겨요? 줄어들. 갑자기 확 줄어들지. 네. 그럼 그게 연속이겠니? 아니다. 아니겠죠. 맞아요? 끊겼거든요. 이제 끊겼겠지. 거기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그래. 그래서 쌤, 전 그래프로 이해하는 게 난 편하다 생각하는데 인정 못해요. 그럼 제가 오늘 시간이 많거든요. 천천히 다 해줄게.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fx라는 친구는 내 맘대로 x제곱이라 둘게요. gx 불연속으로 두고 싶어서 gx라는 친구를 경우에 따라 1과 마일로 나눠놓자. 오케이? 그래서 언제냐면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일이야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f 더하기 g는요 결국에 구간이 나눠져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x제곱을 기준으로 더하기 1을 하는가 x제곱을 기준으로 빼기 1을 한 거겠죠. 그럼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일 거 아니야. 네. 연속이야 이거? 아니요. 불연속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연속과 불연속을 더하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외웠어요 지금. 잘했어. 무조건 불연속이야. 하나 더 쓰자. 이제 끝났는데. 네. 무슨 소리야. 지금 수업 시작한 지 몇 분 됐지? 아니 저거에 대한 그 끝났어요. 알았어. 불연속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럼 무조건 불이겠지. 이 친구들은 연속이. 절대 연속이. 몰라요. 아 진짜. 그래서 반드시 뭐 하자? 직접 그리자. 체크하자. 직접 체크하자. 이게 핵심이야. 얘 체크 스펠링 이게 맞아? 연속에서 어떻게 연속이 튀어나와요? 야, 가볼까? F는 1과 마일이야. 오케이? G는 아니야. 이거 근데 당연한 거야. 마일과 1이야. 더하면 0? 0이 무조건 0이네. 뭐야? 맞아? 불연속인데 연속이 된다고? 장난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불연속끼리 하는 건 무조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내면은 자주 안 봐갖고 니네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저거를 완벽히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저 문제는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다. 어떤 식으로? 잘 생각해봐. F는요 1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연속이지. 얘 연속이고 얘 연속이고 기본적으로 연속인데 1에서 모르는 거잖아. 그치? G라는 친구도 기본적으로 연속이고 연속인데 2에서만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저 친구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 했잖아. 이 얘기는 x에 1일 때랑 2일 때도 연속이야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얘가 2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f 더하기 g를 할 건데 오케이? 그때가 언제냐면 x가 1일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 기준으로는요 f 함수를 알아 몰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몰라요. 모르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몰라. g 함수는 어때요? 1일 때 무조건 연속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그 결론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대? 연속이 나왔으면 좋겠대. 더하기잖아 더하기. 맞아? 연속이네. 다시 뭐라고? F는 1일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몰라. 그렇죠? 저하고 같은지 모르니까. 여기 1 집어넣을 때 A-1이랑 1 집어넣을 때 B 플러스 1이 똑같은지 모르잖아. 네, 그렇게. 몰라. 얘는요 2일 때만 문제인 거지 1일 때는 이 함수로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맞아? 1일 때는 얘 이미 연속이야. 그 결론이 연속이야.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누구만 가능해? 저거. 얘만 가능하겠죠. 맞아요? 연속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연속 나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F가 뭐겠다? 연속. 너 연속일 수밖에 없겠다. 근데 진짜 너무 어렵구나. 오케이? 다시 X가 2일 때요 F 더하기 G를 한번 할 거야. 근데 그게 연속이면 좋겠잖아. 2일 때 기준으로 F는 뭐야?
이미 연속이죠. 근데 G를 알아 몰라? 몰라. 똑같은 결론이겠지. 너가 연속일 거야.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 친구 F 기준으로 봤을 때 좌극한이 얼마예요?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 A. 우극한이 얼마예요? 그치, 1 플러스 B. 그게 같아야 될 거야. 맞죠? 두 번째요. X가 2일 때 기준으로 G에서 연속이 나와야 되지. 2A 플러스 1과 B 마이너스 4가 같을 거야. 문자적인 식두개 나왔네요. 계산할 수 있겠지? 끝! 이 정도 문제인 거거든. 제 말을 이해해요? 너 괜찮니? 아, 이제 점점 안 좋다, 그치? 7번까지는 일단 들을게. 7번까지는 일단 한번 들을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fx가 있어. 왜? 연속인 fx가 있는데 fx 앞에 몇 개 붙여줬어요? 2개 붙여줬죠. 너를 넘겼어요. 무의식 속에서 들을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 너는 이거 넘길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바로 써볼게요. fx는 자, 얘 넘기면 여기선 x-2끼리 약분되죠? 넘기면 여기선 x-1끼리 약분되겠지? 그러니까 fx를 어떻게 써도 돼? 첫 번째 친구는 분모가 누구고? x-1. 그렇죠. x-1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요. 더하기 두 번째 친구는 분모가 그렇죠. x 마이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를 기준으로 1이랑 2일 때 값을 물어봤잖아. 근데 우린 이 생각을 해야 된다. fx 이렇게 쓰시고요. 동시에 x는 누구면 안 돼? 1과 2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 순간 분모가 정의가 안 돼버리잖아. 그렇지? 대신에 1일 때 극한값과 2일 때 극한값은 구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0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모자. 아니.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 쟤는 극한값이고 내가 필요한 건 무슨 값이야? 님들? 내가 필요한 건 무슨 값이야? 함수값. 그럼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 하다? 같다. 연속이라고 깔아줬으니까 갖다 두면 되겠죠. 결론은 이럴 거야. F1이라는 친구는 말이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귀찮다. 이거 쓸게요. 이 친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상식적으로 봅시다. 1이라는 친구로 다가가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1을 집어넣은 문제 있어, 없어? 없죠. 얘는 괜찮아. 어떤 숫자일 거야? 근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0분의 얼마 이럴 거 아니야? 만약에 0분의 숫자에서 이거 무한으로 발산하면 무한 더하기 숫자죠. 그럼 무한의 값이 나오겠지. 맞아? 둘 중에 하나라도 발산하면 돼, 안 돼? 안 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너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0인데 수렴하니까 결국의 분자도 0이겠죠. 맞아요? 얘가 0분의 0분에서 계산이 돼줘야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정연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얘는 숫자야. 무조건 숫자야, 그렇지? 그러면 저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알파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실 뒷부분은 필요가 없고 누가 필요하다? 이 상태를 보고 결론적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얼마다? 0이다. 이걸 확정할 수 있겠죠. 그럼 같은 맥락으로 이제 귀찮으니까 안 쓸 건데 2에다가 리미트를 보내면 이번엔 누구한테 문제가 생겨?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오른쪽에 분자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놨더니 어떤 생각이 들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0이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고요.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0이야. 여기까지 써지겠죠. 그러면 이 순간 사실 문제는 끝난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문자 중에 식두개니까 뭐 할 수 있다? 연립할 수 있다. a, b가 확정이 됐어. a, b 확정된 상태에서 여기다 집어넣고 극한 계산하면 나오겠죠. 두 번째 것도 여기다가 2 집어넣고 극한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풀고 A, B가 구하면 답 나올 끝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먼저 그냥 쉴게요. 여기까지만 지금 할게. 이거 하면 끝난다고요. 진짜요? 집에 가요? 아니 남아있어. 질문이나 받고 공부나 좀 하자. 그 정도 이거 한 괜찮지? 문제 진짜 제발. 제대로 할 건데 일단 하나만 물어보자. 하나만 물어볼게 서연아.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말이야 x축과 한 점에서 맞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x1, x2 중에 x2가 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1, fx2 중에 fx1이 크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잠깐. 그럼 이상한 말. 증가함수. 정확히는 연속인 증가. 감소함수야. 반대. 왜요? 뒤집혀 있잖아. 아, 그러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를 어느 정도 떠올렸다. 그럼 나쁘지 않아. 쌤 저 이런 거 못 떠올렸어요. 본인은 개념이 없으신 분이세요. 개념은 더 막.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자, 입력값 있고요. 결과값 있지. 맞아? 입력값이 컸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작대요. 맞아? 너네 보는 화면 기준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x가 커지죠. 맞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y가 커지지. 네. 그럼 입력이 두 지점 중에 첫 번째 지점에 입력값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지점에 입력값이 있는데 누가 크대요? 첫 번째가 크대요. 이렇게 생겨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함수는 가면 갈수록 뭐가 되겠어? 작아져요. 감소하겠죠. 저걸 알아야 돼. 이건 알아야 돼. 근데 정확하게는 그냥 아예. 이건 개념서에 나와 있어. 정확하게는 x1, x2가 클 때 fx1, fx2 중에 fx2가 크다면 얘를 갖고 우리가 증가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만약에 얘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뭐라면? 반대라면 너를 갖고 내가 감소라고 불러요. 근데 이 친구는 정확하게 감소는 아닌 게 뭐가 있어? 같다가 껴있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상황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너는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상황일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 말 보면서 아까 이건 좀 날리고 갔는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냥 그렇지, 근이 한 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한테 F1, F2, F3 이거 세 개를 줄까? 맞아요? 세 개를 주고 fx랑 fx-1을 더한 친구랑 2x-3의 해가 어디서 존재하는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요거 뭐 써서 풀래? 대입하면 안 돼요? 주어진 거. 그냥 보기에 있는 애들 대입은 할 거야. 대입은 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뭘로 할 거야? 특별시. 잠시만요. 성민이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이거 하고 양수분수. 그렇지. 너는 사이값 정리 문제인 거야. 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해 구간을 물어봤죠. 맞아? 해가 어디서 생기냐 이런 말 없지. 네. 해 구간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해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사이값 정리를 쓰는 게 맞겠죠. 여기 사이에서 사이값일 거야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다 아는 얘기긴 할 텐데 어제 너무 막 전발이 많고 해갖고 일단은 한번 써보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윤채가 먼저 대입하자 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x에다가 뭐 1부터 한번 대입을 해볼까? 1 대입하면 왼쪽 친구는 얼마가 나와요? f1 더하기 f0이죠. 네. 오른쪽은 얼마가 나와요? 마일 나오지. x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F2 더하기 f2 더하기 f1 나와. 1. 근데 이 친구 여기 2 집어넣으면 1 나오죠. 네. 그러니까 어제 있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 새끼들 자꾸 이런 거 물어봐. 쌤 f1은 3이고 f2는 마일인데 두 개 더하면 2잖아요. 응? 근데 얘가 왜 1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뭐라고요? f1은 얼마야? 3. f2 얼마야? 말. 계산하면 얼마야? 2죠. 2인데 이거 이상하네 뭔가.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실판에 쓰고 좀 얘기를 할게요. 본인들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좀 있니?
내가 여기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을 텐데 딱히 크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고1 초반에 오신 것 같아서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우리 방정식도 배우고 무슨 식도 배웠어? 얘에 비교되는, 그렇지, 항등식을 배웠어. 그리고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왼쪽 동그라미랑 오른쪽 세모가 항상 같은 거죠. 네. 맞아요? 항상 같다 보니까 x가 뭔 짓을 해도 같잖아. 네. 결국에는 x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지 않고 뭘 해버리냐면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개수들을 많이 물어봤거든. 네. 결론적으로 얘를 문제 푸는 방법은 항상 두 개에서 첫 번째 수치를 대입하는 거, 숫자 대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 뭘로 풀어요? 개수를 또 비교하는 경우가 있었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니네가 작년에 나머지 정리하고 막 지랄하고 한 게 다 요거 때문이거든. 근데 방정식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에 방정식을 배웠던 게 중학교 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뭉개고가는 느낌이 있는데 방정식은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아요? 아니요. 같지 않아요, 그렇지? 같아질 수도 있고 안 같아질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럼 방정식을 뭐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란 친구가 뭐 5다 이렇게 쓴 거야. 이거 방정식이지.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지. 그리고 이 1차 방정식 풀라 그러면 결국에 x는 얼마? 2 이렇게 니네가 계산하잖아. 네. 그리고 방정식 풀었다 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가 방정식이라면 왼쪽 오른쪽이 항상 같아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그리고 방정식을 풀었다는 건 누굴 찾는 거야? 같아지도록 하는 때를 찾는 거지. 네. 그러니까 방정식은 어쩔 수 없이 같지는 않은데 언제가 궁금하는? 같을, 그치? 때가 궁금한 거고 그 때를 찾아오는 걸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지. 네. 맞아요? 같을 때를 우리가 근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있는 친구 무슨 식이라고? 방정식이라고. 맞아? 이게 방정식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항상 같을까 아니면 다를 수도 있을까? 다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같아지는 때가 도대체 어디쯤 있는지만 찾아오면 되는 거 맞지? 네. 지금 그런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이네요. 이상한데 그 얘기가 아니라 같지 않으니까 해가 아니야. 이 얘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걸 여러 개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러 개를 구해야 되는 건데 또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 아무리 해도 같을 때가 안 나와요. 왜냐면 문제에서 같을 구간을 찾으라 그랬잖아. 네. 일단 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고1에서 중3 사이쯤에 배우는 내용인데 2차 함수 기준으로 x제곱과 x가 같다. 이거 방정식이죠. 네. 그리고 너를 함수로 눈 떠. 함수로서 그리면 어때요? y축, x축 있는 상태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그래서 어디랑 어디에서 만나요? 원점이랑. 원점이랑 1일 때 만나겠지. 네. 맞아요?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너를 방정식으로 풀 때 어떻게 풀어? x제곱 마이너스 x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봐서 풀지. 네. 맞아?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정확히 같은 식으로 받아서 풀어버리잖아 너네가. 네. 이렇게 풀어버리잖아. 근데 이게 함수 상황으로는 어때요? 근을 0과 1로 갖는다는 얘기니까 여기랑 여기를 근으로 갖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런 2차 함수로 바뀌겠죠. 네. 상황이 똑같아요 이게? 오, 달라요. 함수 상황에선 달라요.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봐봐. 함수 상황으로는 달라요. 근데 식으로선 뭐예요? 똑같아요. 정확히 무슨 식이 똑같은 거야? x, 너를 성립시키는 x랑 너를 성립시키는 x가 똑같은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지? 함수 상황은 다른 게 맞아.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이제 어릴 때 이런 게 좀 잘못된 거거든.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 이렇게 막 준 다음에 그거 그냥 계산을 안 하고 항상 넘겨서 너는 0이다 두고 풀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풀겠다는 거거든. 네. 맞아요? 그럼 사실 얘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너를 뭐 해야 돼 원래? 이항시켜서 보는 게 맞긴 하겠지. 근데 그 내용 좀 귀찮아서 난 이 생각을 저번에 알려준 거거든. 함수 두 개가 있다 칩시다. 함수 두 개가 있다 치자. 예를 들어 빨간색 같은 요런 식의 함수가 하나 있고요. 파란색 같은 요런 식의 함수가 있었다고 한번 쳐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근은 여기서 나오는 게 맞죠? 맞아요? 교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함수에서의 교점이 방정식에서의 뭐야? 근이 되죠. 네. 맞아요? 그럼 이 교점을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네. 교점 이전에는 누가 커요? 파란색.
파란색이 크다가 교점 이후엔 누가 커요? 빨간. 빨간색이 크지. 접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이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부호 변화 말고 대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교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유추하면 좋겠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이 문제 지금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정확히 이제 이렇게 좀 갈게. 일단 다 써볼게. 너가 x는 3 이렇게 한번 썼어. 그럼 얘가 f3에다가 더하기 f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친구 한번 집어넣으면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6에다 3 빼니까 3 나오겠죠? 맞아요? 값만 한번 볼게. 지금 f2일 때 값은 어때요 정확히? 이 친구 정리하면 2랑 1이잖아, 그치? 누가 커요? 왼쪽이 커요. 맞죠? 네. 같은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 fx에 넣은 x 값이요. 너가 너고. 네. 그렇지? 얘가 얘지? 네. 어디가 크다고 서연아? 빨간색이 크다고. 그렇지? 빨간색이 크다고. 밑에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친구 얼마예요? 마3. 여기 얼마야? 3. 누가 커요? 오른쪽이 크죠? 그럼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를 비교를 했는데 이 순간 대수가 뭐가 돼요? 바뀌었네. 그러면 어디서 어디 사이? 2에서 3 사이일 때 근이 생길 거야.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있던 질문들은 이런 거야. 쌤 제가요 근이 한 개라고 얘기해 준 건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나머지 좀 궁금하잖아요. 0, 1, 1, 2 이런 게 궁금하잖아. 그럼 그런 부분은 체크 안 해도 되나요? 이러신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문제 풀어버리면 감소 또는 유지라는 걸 써먹은 적이 있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너가 이 친구를 볼 거야. F1은 얼마가 확정이야? 얘 3이죠. 네. 그럼 F0은 어떨까? 3보다 커요. 그렇지. 여기 기준에서 1이 더 앞에 있는 거잖아. 네. 0과 1 중에 누가 더 낮아야 돼? 1이 더 낮아야 돼. 그러니까 3은 아무리 못해도 똑같거나 그거보다 크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가 최소로 작아져도 최소 3이란 얘기지. 3보다 크든가, 그치? 그럼 그거 두 개를 더하니까 3 더하기 최소 3을 더하니까 마일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네. 같은 맥락으로 다음 거 넘어가면 만약에 F4랑 F3을 본다면 두 개를 더한다면 그 친구가 여기다 4 집어넣었으니까 5 이렇게 나올 거고 5라는 친구에다가 F3이 얼마야? F3이 마 2죠. 마 2고요. F4는 그거보다 앞으로 간 거잖아. 최대 마 2겠지? 맞아? 이거 계산해봤자 무슨 일이 생겨요? 어차피 5보다 작을 거야. 그치? 그래서 앞으로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이때 이후에는 대소관계가 바뀔 수 있어 없어? 애초에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대소 변화를 보자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팁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좀 기억 좀 하시고 방정식에 대해서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진 않을 건데 조금 더 느낌 들면 얘까지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접선의 파트도 있고 그 뒤로 적분도 들어가잖아. 요거 할 때 얘네를 되게 자주 볼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 내가 이름을 이렇게 원래 부르거든요. 얘네들이 원함수의 관계 보는 거지. 두 개를 빼서 만든 이 함수를 차함수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원래 있던 함수끼리 빼서 새로운 함수 만들어도 근이 뭐다? 똑같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